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이스라엘의 중소바이오텍입니다. 캔파이트 바이오파마가 간세 포함해서 나모데노선 임상 이상 OS 값이 82.8개월이라고 합니다. HLB의 장중 주가 오전장에 31,200원에서 흐름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일 정도 지금 5일선에서 이제 견조한 흐름 지지를 해줬는데요. 오늘은 살짝 지금 음봉으로 진행하면서 장중에 31,200원대 흐름에서 고가를 좀 찍고요. 아침에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가는 31,700원까지 내려와서 31,000원대 밑단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3일 만에 다시 또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살짝 이제 이탈하면서 21일 이평선의 지지와 5일선 사이에 플랫형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시세를 좀 강력하게 좀 선도했던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다운해서 한 4% 빠져서 이 흐름들이 좀 눌려 있는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기사가 아닌데요. 구글에 이제 간세포함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자, 야후 파이낸스의 이제 캔파이트 관련된 이제 기사가 뜹니다. 자, 컴플리트 리스판스는 이제 완전 간해죠. 뭐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종양이 이제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CR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6.9연입니다. 이 OS 값이 이제 사망할 때까지 어떤 생존율 자체가 이게 달수가 아니라 연이거든요. 82.8개월이다. 이 말은 OS 값이 어떤 대단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드밴스드니까 이제 진행성암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가 힘들고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진행성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모데노선 관련되는 부분으로 치료를 해서 임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캠파이트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기사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비즈니스 와이어 관련해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요것도 이제 저분자 함물질이죠. 예. 나모데노선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나모데노선 단독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CR도 나왔고 사망할 때까지 어떤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82.8개월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차일드 퍼 이제 B니까요. 여기 이제 뭐 상태가 그렇게 간 기능 상태가 그렇게 뭐 좋은 어떤 상태가 아닌 어떤 부분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9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이제 복수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간 기능을 하고 그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좋은 상태. 그러니까 컴플리트 리스판서가 이제 이런 단계로 지금 6.9개월 정도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캠파이트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동시에 이 피보탈 이제 페이즈 3, 3상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인롤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임상 대상자를 이제 모으고 있는 이런 상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FDA하고 EMA 쪽에서는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패스트 트랙 관련되는 상태도 FDA에서 지금 되어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정적 사용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이런 어떤 상태일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스라엘하고 유럽의 이제 루마니아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맹금 형태로 450명 관련되는 임상 상상에서 이 보면 차일드 퍼 B7단계, 그러니까 뭐 이게 강경병 단계에서 좀 안 좋은 상태. 그리고 나모데노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번 정도 이렇게 임상할 때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차 지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OS 값입니다. 생존 기간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가 되면 이제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관련되는 부분이 이 부분들 하는데, 이 나모데노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CPB7이라고 하는 거는 차일드 퍼 등급으로 B7 관련된 환자, 여기를 위해서 2차 치료제나 3차 치료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차 치료제는 아니고 2차나 3차 정도, 그러니까 환자 수가 1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쪽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롤링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 어떤 이제 분석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이 조건부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을 이제 이 캠파이트 CO 이 모티파베스테인 이스라엘 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S 값이라는 듯 CR이 나왔으면 이게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살펴보면 캠파이트 바이오가 이런 어떤 기사로 이제 장중에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상승을 가지는 않고 이제 윗꼬리가 있으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저번에 제가 템페스트 테라피틱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때 단기에 한 몇십 배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인데, 그리고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1000달러, 만달러, 10만달러, 100만, 1000만 달러니까 뭐 이렇게 1000억 정도도 이제 뭐 그 정도 되는 어떤 시가총액을 하고 있고, 요 캠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거보다 더 작아요.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뭐 몇백억대 정도잖아요. 이게 뭐 100 얼마 정도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번에 나왔던 기사가 처음 나왔던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2021년도에도 이렇게 뭐 기사가 떴던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뭐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 나왔던 기사라고 하면 이 정도로 이제 갈 게 아니라 이상에서 OS 값이 뭐 80 몇 개월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은 터졌는데,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비지방성 그 알코올 있지 않습니까? 내시 관련되는 부분하고 같이 이제 뭐 임상을 진행한 적응증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기사를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국내 이제 종근당에서 이 나모데노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능이 뭐 입증되었다 해서 공급 판매권 관련되는 부분. 근데 이제 임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유럽,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런 상태고요. 올해 기사들도 보면 이게 작년의 기사에서는 종군당이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서 삼상 본격화 이야기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삼상의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기사들도 보시게 되면 임상 3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전망이다. 뭐 요런 정도만 나와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한 1000여 건 이상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로슈 이야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승인받은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적응증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 3중 병용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주자들도 끊임없이 이
간세포함 쪽에서 임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1000건이 넘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초기 데이터가 좋으면 빅파마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내년도의 허가가 미룰 수 없는 어떤 상태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 그 마지막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빠르게 해서 한 3년 뭐 5년 안에 이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1조로 이제 넘어가서 피크 매출은 뭐 회사에서는 3조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시기에 그 흐름들을 분명히 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자, 주가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이제 단발성을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2주가 넘도록 주가가 좀처럼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을 세게 일단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만, 이 12월 달에 이제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시주총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기존의 이 결의사항들 때문에 기존의 어떤 주주들이 이 빌려줬던 물량들 이제 그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차를 해줬던 부분에 상한 요구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으로도 이제 12월 달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 내년도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상관없이 좀 일정만 잘 좀 조정하게 되면 이 코스피 200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가 무조건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6월달, 12월달에 이렇게 있으니까 6월달 안에 이제 이 정기 변경 안에 안 들어가게 되면 12월달에 이제 정기 변경 또 있으니까 잘만 만약에 이제 전략을 좀 짠다면 하반기까지 이제 신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수급의 흐름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내년도를 본다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좀 움직여야 되는 어떤 지금 흐름인데 여전히 지금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31,000원대 흐름들은 반드시 좀 이제 지키면서 32,000원 그리고 32,000원대가 좀 넘어가게 되면 35,000원대의 흐름들만 제대로 거래량을 실어서 좀 돌파를 해주게 되면 바닥권은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지금 5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 흐름 돌파 이후에 올해의 고점이었던 이 4만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주가의 어떤 상승의 가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